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인데 두 달 새 아파트값 3천만 원 뚝 수원도 26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 됐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구랑 세종 하락 전환한 거 뭐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지금 수원까지도 이런 게 번진 거잖아요. 그리고 안양, 군포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하락장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좀 번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저는 항상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사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냐 아니면 본질이 기사 자체가 실제로 현장을 그걸 보여주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뭐 비수기도 비수기이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은 상승세 둔화 또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딱 어떤 그 지표가 하나가 딱 나오자마자 하락장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좀 오해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가장 직전에 많이 오른 곳들이 그 직후에 조정받을 때 하락을 하지 않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왜 많이 올랐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정도로 내가 원래 어떤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그쪽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매매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올 한 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거는 전세 가격이라고 봐요. 전세 가격? 네네. 왜냐하면은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얘기 자체는 이 동네의 선호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세 가격에 조차도 많이 높았던 곳인데 올해 그 7월 달에 그 계약갱 신청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 지역이 계속 전세 가격마저도 조금 주춤주춤 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면서 또는 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오르냐 이 부분이 오히려 수원이 현재 하락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몇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 특정 단지가 이제 딱 찍혀 있습니다. 보면 장안구 천촌푸르지오가 전용 85제곱미터면은 30평 6억 5천이면은 6억 5천7백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죠? 전용 85면은 34평 반 뭐 다. 34평, 35평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그걸 거래한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거래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뭐 1월 달에 거래된 것들을 찾아서 아마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거래되는 것 자체가 급매물만 거래되거나 아니면 급한 사람들의 매물만 거래됐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맞아요, 확실히. 근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글쎄요.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그런가 이제 보면 여기잖아요. 천촌푸르지오. 실거래가가 나오죠. 6억 2,800.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보면은 요거 6억 2,8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맞네. 6억 2,800 맞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직전에 거래된 게 6억 5천인 얼마였나요? 근데 이게 85제곱미터면 이게 전용은 아니네. 20평인 거죠? 이게 전용 면적이 여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85제곱미터면은 85면은 34가 아니라 그 이하네요. 원래 전용 면적 20평. 85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 얼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보면은 6억 3천 매매로 봐야겠다.
이런 거 같이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상층 6억 2천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높은 네. 가격순 7억 5천에 또 나오고 이거 호가고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이거 랭킹 순은 없나? 아, 있다. 7억, 6억 3천, 6억 8천. 호가를 2천씩 내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네. 다운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면은 6억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네요. 원래 3억이었던 게 네. 여기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찍힌 거죠. 그죠? 6억 2천에 6억 2,800에. 지금 이 상황이다. 대부분 이제 기사들 보면은 이렇게 확 막 엄청 꺾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전반적인 추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는 앞으로 그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한 달 찍혔다 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실거래가로 본다면 우리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거 찍혔을 때, 여기서 아니면 이거 찍혔을 때, 그러면은 그죠? 그때 당시도 분명히 2억 9천에 찍혔다, 1억 빠졌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비교하면. 그렇죠. 지금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때도 4억 8,500이었다가 이 최저가로 찍힌 거 보면은 그렇죠. 4억 4천이었으니까 여기서 뭐 4천만 원 빠졌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 보는 뭐 어떤 징조다, 어떤 그거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추세라는 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 그 추세가 그동안 굉장히 오름폭이 컸던 동네잖아요. 사실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3억대에 살 수 있는 곳이 6억대로 바뀌어버렸던 상황에서 6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예, 후반대에서 지금 6억 2천대 거래됐다고 해서 지금 뭐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옆에 있는 거 그냥 뭐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냥. 네.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 사전으로 안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이런 데도 그런가? 이런 데도 엄청 급등했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6억 9,500인데 여기에 만약 요 사이에 뭐 6억 8천 정도에 찍히면은 그 뭐 몇천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 거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게 하락장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 것도 이 다음 거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5억 1천에서 4억 2,5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때는 1억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다. 요거 살짝 까딱 꺾인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실 말씀은 요런 거죠. 네, 지금 딱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라고 보여지는 게요. 많은 분들이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을 그렇구나 하락으로 돌아섰구나라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분기의 추세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지금 내용은 그냥 얼마 정도 보고 조금 더 떨어졌다. 근데 그 거래가 금매 거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인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역시 호가가 7억 5천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이하로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하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안 사는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던 7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다 주고 사는 사람과 지금 현재 뭐 분위기는 좀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이다라고 그다음에 거주의 편의성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실거래됐던 6억 2천이라고 하면은 호가보다는 1억 3천을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안전마진이라는 걸 확보하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억 5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네. 6억 2천이 실제 거래가구나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는 6억 2천에 살았으니 약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급매물을 사는 거는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중에서 또는 상향 이동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니까 2018년에도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지금이랑 되게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18년 18, 19 시즌 네.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고 그때도 이제 금리 올린다 네. 이런 거 뉴스 나왔었고 네, 그때도 맞아요. 파월 의장이었고 미국 증시 빠지고 국내 증시도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엔 다른 거 아닌가? 이번엔 완전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도 엄청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막 진짜 역대급 하락세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주식이 좀 더 심하죠. 부동산보다는. 네. 그런데 그런 자산 시장의 하락이 이쪽 부동산 시장으로 좀 번질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번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 번지는 그 속도가 일단 주식의 영향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오고 네. 그것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거는 그 약간 이제 뭐 금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부동산 자체는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탄력적이긴 해요. 워낙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라고 하는 필수제 요소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100%의 영향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받긴 받으나 저는 한 60-70% 이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분들마다 그 주식 전문가분들이랑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랑 지금 온도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쪽 다 만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갖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 네.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약세 마인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서울경제 기사인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 멈췄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전셋값이라는 건 사실 뭐 어떤 투기 수요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둔화되고 약보합 전환이 임박했고, 근데 전셋값도 멈췄다. 물론 요즘 뭐 말이 많은 부동산원에 따르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 방향성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이 기사가 일단 부동산원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확실히 전세 시장도 좀 둔화 국면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에 대해서 강한 좀 긍정적인 요소인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저 역시도 약간 좀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편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올해 상황 자체가 바뀐 거는 맞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 2020, 19 이때는 그냥 무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신경 써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금 멈춘 거는 맞고 그리고 근데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수원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10월쯤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고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얘기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들과 네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도 사실 그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 사람들의 비수기까지 이거 많이 맞물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 가격이 주춤하는 거에다가 원래부터 주춤하는 비수기에다가 네네. 여기에다가 지금 분위기 심리가 죽어서 주춤한 거는 저도 인정하고 다만 이게 3월 이후 그다음에 저는 이제 두 개를 보는데 네네. 3월과 7월이에요. 3월과 7월 대선이랑 네. 7월이 뭐 있나요?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 청구권. 네, 네네네. 이제 다시 2년 그 갱신했던 분들이 돌아오는 시점. 네. 이 시점이 됐을 때까지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네. 저는 제가 주장하고 있던 제가 생각했던 아니다 반등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를 네.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고 저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회가 그 기회 또는 그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지금 현재 조금 몇 기간 동안에 좀 주춤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특정 시점의 스팟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양도세를 다소 물더라도 네. 팔아서 주식을 물을 탈까? 저는 다주택자니까 지방 거를 하나 팔아가지고 네. 양도세를 물더라도 주택수도 줄일 겸 네. 하나 팔아서 물을 타볼까?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지금 그냥 제 마음, 솔직한 마음.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지방장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방장이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똘똘한 채 그다음에 이런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힘드니까 팔면은 그러면 좋은 거하고 나쁜 것 중에서 나쁜 거 팔겠지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조금 뒤늦은 어떤 테마주처럼 올랐던 그것들을 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저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게 어떤 뭐 지방 지역별로는 또 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 또 이런 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